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전교생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택시 산업금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 전액관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읍 지역에서는 택시 회사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보병 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23일 새벽 고창 흥덕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재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확진자가 발생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전교생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는 23일 오후 6시 전북 지역에서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익산 지역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확진자 발생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김제 가나안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가족이 1명씩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이 됐습니다.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창 요양병원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틀 사이에 19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순창 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219명을 재검사한 결과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환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 격리 중이던 종사자 1명도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최근 2일 사이에만 19명이 무더기 확진되면서 순창 요양병원발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 하나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연말연시 모임 특별히 자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 전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상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대치인 2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30대의 목숨도 앗아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폐렴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 사망자입니다.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에만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광복절 집회 이후인 9월에도 91명이 숨져 직전 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차 유행이 한창인 요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22명이 숨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19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의료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최근 사망자 급증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를 따지는 치명률은 평균 1.4%로 고령으로 갈수록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15.49%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683명으로 9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이른바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젊은 층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지난 20일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이 확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30대에서 4명, 40대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확진자 가운데는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격하게 일어나면서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 증세로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호전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30대가 사망할 수 있느냐, 드물지만, 우리가 30대, 10대도 사망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보고되잖아요. 젊은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목숨을 위협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방심하는 순간 확산되는 코로나19.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이 최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남원시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23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23일 오전 4시 24분쯤 고창 흥덕면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김남우 아나운서, 혹시 산악금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이 택시 산악금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 그대로 택시 기사가 하루 동안 영업을 한 뒤에 일정한 금액을 매일 이 사측에다가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 하루에 받은 운행요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갖는 건데요. 이 기사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가 산악금제 대신에 운송 수익금 전체를 회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대신에 월급 개념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전액 관리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전액 관리제 시행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 네, 그런데 정읍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정읍시가 관리 감독을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가 보군요.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이진철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160일 넘게 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정읍시에 요구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전액관리제 시행입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들이 산악금제도로 겪었던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 올해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읍 지역 택시회사 10곳 가운데 이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조는 지난 2월 정읍 모든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부터 8개월이 지난 뒤 시는 모든 법인 택시회사에 사전 행정 처분을 내리며 회사에 2달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줬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업체는 없었지만 정읍시는 추가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전 행정 처분을 내린 전주시의 경우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읍시가 소극적으로 전액관리제 관리 감독에 나선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법과 행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행정이 노동자를 외면할 때는 저희들 설당이 없습니다. 정읍시는 진정서 접수 이후 지난 8월까지 택시회사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액관리제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다른 대도시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이러한 의견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은 우리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및 일반 택시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둬서 공공운수노조는 정읍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전해드립니다. 겨울 추위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달동네에 살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하기도 힘들죠. 복지관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기부 문화도 위축되면서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8시 30분 전주 교동의 한 달동네 거리는 방문하는 사람 없이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허름한 주택 앞에서 만난 80대 김모 씨.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 밖에 나오게 된다며 날씨가 더 추워지는 날에는 수도가 어느 일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장판에 의존해 집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돼 이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21일 찾은 서서학동 달동네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분리하고 있는 70대 서모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복지관이나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야 하는데 차디찬 바람을 뚫고 30여 분이나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 씨는 연탄 나눔을 하러 오는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뜸하다면서 연탄재가 하나둘씩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 외롭다는 생각도 든다. 온기가 그립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탄 1,500여 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서 씨의 창고는 거의 비었고 200여 장만이 남아있는데요. 1월 중순쯤이면 이마저도 떨어질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10만 654세대. 이들 대부분은 추위에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이라 달동네의 겨울은 더 고단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자신의 택시에 탄 만취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준간감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기소된 47살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5년 동안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밤 12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48살 여성 B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 한파는 없겠지만 날이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도 8도로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인 일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미세먼지도 옅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2도,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실이 0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 모두 영상권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일부 산간에는 오전에 비나 눈 소식이 있지만 오후엔 모두 그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성탄절 연휴에는 춥지 않겠지만 내내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나 맑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다 화요일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물결도 최고 3m로 매우 높은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병원으로 택배 좀 그만 보내세요. 안 그래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인데 요즘에는 입원 환자들에게 오는 이런 택배 물품까지 정리를 해야 해서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한 간호사 카페에 올라온 다른 글. 생리대 갈 시간이 없어 결국 바지를 버려버렸다는 글쓴이는 당신이 그 순간을 즐긴 이후의 일은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책임의 무게를 그나마 덜어줄 수 있는 건 안 만나고 안 모이는 거겠죠.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